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나눔 지킴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입니다. 긴 장마도 지났고 또 하지만 또 불볕더위가 왔습니다. 우리 행복나눔 지킴이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어떤 곳일지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관련된 소개는 아마 복지TV에서 한 2번 정도 네.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2000년도 5월에 창립된 사단 법인입니다. 네. 중요한 일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장애인분들의 어떤 삶의 질, 또 더불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 235개가 되거든요. 그 235개 복지관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협회의 그러한 일들이 주로 협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에 정말 그 수백 개의 그 여러 복지관이 있고 또 복지관 관련된 협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거를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가 너무나 짧네요. 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연구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복지법 관련된 개정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권익공호 관련된 연구 주로 이런 연구 사업과 더불어서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예술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등등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강사 파견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함께하는 사업 중에서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MOU를 체결하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하나하나 좀 나열하기가 참 그런데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이제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취업하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장 안에 있는 직장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연구 사업도 하시고 예술 사업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또 인식 개선까지 또 이 외에도 정말 더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제 간략적으로 이 대표적인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보다 좀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아직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미리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성과 중에 하나가 올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제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맞춤형 서비스가 지금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공공에서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장애인복지관협회의 노력으로 해서 네. 인과 관이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장애인인식 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교육 개선 강사 양성이라든지 네. 네. 또 그 이외에 뭐 다른 뭐 직능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우리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좀 일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고용개발원, 장애인 개발원에 장애인 개발원? 예, 지원을 받아서 네. 각 복지관에 이제 그 직업지원센터, 네. 직업재활센터라고 하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센터의 그 직원들이 취업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네. 하지만 그런 취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고용의 어떤 안정화, 열심히 그 취업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네. 그러한 어떤 그 지지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취업도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몇 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올해 7월 1일부로 정말 이 장애계의 큰 변화였죠. 30년 만에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됐습니다. 한국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서도 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많은 변화가 이제 네. 있어야 되겠고 또 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일각에서는 그 완전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아니라는 말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예. 장애 등급제 폐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등급제 폐지하면서 뭐 경증과 중증으로 또 구분해서 네. 뭐 좀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이제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장애 유형의 단체도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이제 등급제 폐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서비스라는 그런 하나의 제도를 확산시키고 합니다. 해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은 장애인 당사자분들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조사표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공공의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등급 폐지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은 그러한 역할들을 장애인복지관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장애인 개발원과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하고 네.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일환의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한국 장애인 개발원과 지난 5월에 네. MOU를 체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그 MOU 체결 내용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하신 그 언급해 주신 일단은 그 교육의 중점을 서로 협력하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인 개발원에 요청한 것이 담당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네.
최고 책임자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최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관장이나 이제 국장님들 네. 같은 경우도 예.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그런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MOU인가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이게 맞춤형 서비스로 그 수요를 제대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또 장애 유형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활동 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좀 문제점이 나타나는 곳이 이제 아마 곳곳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 오는 부분도 이 부분은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장애인복지관 협회 차원이나 다른 장애인 관련 직능단체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세미나를 좀 개최하는 게 어떻겠냐. 벌써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된 지 한 달이 한 달 되지 이제 않았는데. 지났죠. 이제 오늘 8월 1일이니까. 네,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하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정조사표에 의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그 조사표에는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돼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표에는 중증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활동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조사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표를 제대로 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사실 조사표 만들 초기에 그 장애인에서는 굉장히 또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시킨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이지 이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표 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제대로 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급함에서 예.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예를 네. 들어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사표 인정 조사표에는 중증인데 왜 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못 받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복지부에서도 빠른 이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게 더 이상 쌓이기 전에.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협회에서 그런 문제도 한번 한 2, 3개월 지난 후에 한 토론회가 됐든 한번 지금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그런 토론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수요 조사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그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네.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보조에 관련된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심의위원회들한테도 좀 공문을 발송해서 예. 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그 인정조사표의 결과와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네. 어떤 문제점이 뭔가를 좀 한번 의견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에 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 종합 조사표에 따라서 또 활동 지원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인정조사표에 중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네. 활동보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경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인정조사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 아니면 좀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 때문에 혹시 그런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아니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단순히 이제 그 등급제 폐지 때는 맞춤 서비스를 지금 활동 보조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거 문제 또 그 여가 활동이라든지 네. 또 뭐 이동에 관련된 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과 네.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예산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예산에 많이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과연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장애계에서도 네. 고민거리로 되어 있죠. 네. 예. 모든 정책이 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짜 장애 등급제 폐지다 하고 말이 나오는 부분도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그 예산을 빠진 준비 과정은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도 그것을 전혀 뭐 생각 안 하진 않았을 텐데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네.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뭐 가짜 등급제 폐지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단순히 어디다 두고서 맞춤형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좀 더 현장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졌으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는데 네. 아무튼 이번에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는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은 네.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이 이제 논의가 이제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19%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니면 대상 증가에 따른 그냥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산 증가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도 제가 수치에 대한 부분은 정확지는 않지만 네. 예, 그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장애인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육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기의 종류도 다양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신입직원부터 시작해서 네. 최고 관리자, 관장님들 교육까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러한 교육의 방법들은 저희가 아까 이제 235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장애인복지관들의 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서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네. 교육을 하게 되죠. 먼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떤 교육들이? 뭐 예를 들면은 네. 인사나 총무 관련된 직원들은 뭐 노무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그 담당 직원들은 문화예술 관련된 교육을 좀 강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각 영역마다 복지관에는 치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네. 치료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어떤 치료 관련된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죠. 네. 그럼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지관 종사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필요한 역량은 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가장 필요한 역량, 물론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전문성도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전문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떠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비단 복지관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진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일을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가진 것보다도 이제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 유형별 특성을 가진 복지관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의 교류와 소통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신가요? 예,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욕구도 또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요구하는 부분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 유형별로 있어서도 뭐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또 청각장애인 분들이시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떠한 본인들 당사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복지관의 어떤 건립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접근성.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른 우린 우리 협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적절한 어떠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회장님이라면 공평하게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이제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균등하게 소통하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다른 욕구가 있으시고 하기 네. 때문에. 장애인 복지하는 분들의 이제 가장 어려움이 네. 복잡성과 다양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은 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모든 분들한테 똑같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직원들이 역량을 했을 때 네. 장애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갖춰졌다면은 네. 그러한 분들은 다 보편적으로 다 공평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가요? 사회적 책임 하면은 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다를 수가 있죠. 제가 바라보는 어떤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서의 바라보는 사회적 책임은 어떤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그걸 감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장애인 취업 관련된 얘기가 이제 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정해진
그 비율만큼 취업을 시킨다든지 뭐 고용 즉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회피한다든지 뭐 아니면 대신에 이제 뭐든 취업보다도 뭐든 네. 고용 부담금을 갖다가 네.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업이 어떤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네. 다 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모 대기업 부회장이셨나요? 차라리 고용부담금 내고 말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그 기업에서 책임져야 될 사회적 책임을 결국은 회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우리 이제 뭐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은 바로 가까운 곳 그 취업부터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의 생각은 그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그 장애인 취업 부분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 게 이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기업에서 고용부담금만 내고 장애인 취업을 늘리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 분들은 그럼 사회에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는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사회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말하고 또 대기업에서도 요즘 들어서 이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좀 반갑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많은 관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직까지 국가기관에서도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료조차 미달인 기관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공공기관도 많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언론에서도 그걸 한 번쯤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를 한 적이 있죠. 네, 제가 아마 그 기사를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시급히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도 의무 고용료를 국가 정책으로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조차도 그걸 지키지 않고 있으면 사기업에서는 더욱이 그런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지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국가가 앞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소통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통에 대해 관련된 교육이 이제 각 전문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면서 그 교육 이후에 복지관에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그 당사자분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는 종사자에 대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복지관은 종사자분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또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 중에 혹시 회장님께서 생각나시는 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이용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네. 많죠. 네,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 있어서. 예. 아까 이제 이게 협회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네. 저는 협회 회장이 전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도 예. 있잖아요. 네. 원래 본직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많은데 일단 뭐 저희 복지관을 한번 중심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네. 이제 여름이잖아요. 예. 덥고 또 멀리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네. 저희 복지관에서는 그 수영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름에 이제 그 멀리 가기 어려운 네. 그런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이 와서 수영하고 또 뭐 일반 캠프장에서 하는 것듯이 뭐 바비큐 파트 좀 열 수 있도록 하고 야외 수영장인가요? 예, 야외 수영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뭐 있고 네. 그 이에 뭐 숲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산림욕이라든지 네. 또 여행 동아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서울 근교부터 시작해서 멀리 지방까지도 네. 뭐 남해 부산 이인 아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바둑 뭐 많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동아리 프로그램 중에 불새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불새요. 예, 자전거 동아리인데요. 이 스스로 이제 동아리에서 움직이지만 네. 그게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해외까지도 라이딩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해외까지 라이딩.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일거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는데 네. 예, 그런 그 장애인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런 활동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들 긍정적으로 적극 참여하니까요. 아니면은 또 이용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저희는 이제 물론 복지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저희는 이제 관장과의 대화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고 네. 되기 전에 네. 이제 부모님들하고 앞으로 복지관의 방향성을 이렇게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부모님들 의견을 듣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이제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너무 힘들어서 또 거리상이나 주변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진행 못했었는데 네. 중증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 축구단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축구단을 한번 운영해봤고, 네. 또 우리 복지관 내 이제 발달장애인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지체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도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좀 만들어 달라 요구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우리 이용자분들이 이제 와서 이용하시오가 아니라 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계신 그 복지관이 거의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수영장도 있고 예. 골프장도 있고 예. 또 축구단도 결성돼 있고 네, 거의 올림픽 스타디움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복지관 같습니다. 그 여행 동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보통 여행하면 좀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여행 동아리가 결성이 됐고 운영 중인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편견이거든요. 예. 뭐 장애인이 어떻게 불편한데 여행을 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중증 장애인분들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네.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동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시고 또 우리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장 버스가 있어요. 네. 버스로 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필요에 의하면은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그 활동보조 선생님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예. 여행을 다니죠. 아. 그래서 산에도 요즘에는 또 편의시설을 잘 만드는 곳도 있고 네. 또 해안가도 많이 있거든요. 접근성을 좀 많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다니기도 하고 네. 뭐 사찰도 다니고 뭐 숲도 다니고 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선택지를 선택하는 부분도 본인들 스스로 결정하게끔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복지관에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이야기를 그 쭉 들어보니까요. 이제 회장님께서 정말 이런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뭐 종사자분들, 복지관 종사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회장님께서는 워낙 바쁘시잖아요. 이제 또 협회장 자리도 하시고 또 복지관장도 하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역할을 소화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거든요. 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뭐 한 가지 일을 하기도 힘든데 네. 뭐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물론 우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근무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국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회장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그 현장에는 목소리를 잘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국회에 잘 전달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뭐 이제 그 앉아가지고 어떤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간을 좀 근무 시간 외에도 남아서 하고 일이 많이 밀렸을 때는 주말에도 와서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결과가 좋으면은 피곤함이나 이런 것도 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행복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한국 장애인 복지관 협회의 목표나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내년이면은 20주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네. 2000년 5월인데 예. 그래서 내년이면 20주년인데 우리 장애인 복지관 협회도 이제 그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비전이 이제 제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사회가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어떠한 그러한 그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큰 틀과 또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뭐 탈시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장애인의 어떤 돌봄을 갖다 강조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인 것은 아마 올해 11월 달 정도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발표를 사실 올 상반기부터 계속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11월 달에 어떤 그런 것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11월 달에 발표할지도 좀 네.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은 거기에 맞는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이 필요할 거다. 네. 그 중심은 우리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서 발빠르게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들이 현장에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도록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우리 장애인
장애인복지의 어떠한 그 기본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네. 그게 현장을 잘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 혹시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미미하게만 적어놨습니다. 네. 그 어떤 역할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이나 제도 안에 포함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법 안에 그러한 글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명시가 돼야 되고 네. 더불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도 네. 명시를 법 안에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역할들을 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지만, 그리고 또 내년이면 20주년이고, 또 20주년은 뿐만 아니라 이제 200주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는가.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의 가치라는 것이.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235개의 장애인복지관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중증 장애인분들의 어떤 지역사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장애인복지관 협회의 가치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치다.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치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복 나눔 지킴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좀 다를 뿐이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길을 걷다든지 어디 가다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뵈면은 먼저 손을 내밀어도 좋고요. 또 말씀 한마디로 따뜻한 말씀 한마디로 전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애인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는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서 더욱더 지역사회에 계신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행복 나눔 지킴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